뉴욕주가 팁 크레딧을 폐지하는 최저임금 규정을 시행하려 하자 한인단체와 업주들이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2020년 인구조사에서 1950년 이후 사라진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감소했습니다. 이딴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최근 11개월 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에서 드림 액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가 팁을 받는 업종 종사자들의 팁 크레딧을 폐지하는 최저임금 규정을 시행하려 하자 한인단체와 업주들이 폐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팁 크레딧 폐지는 업주와 종업원 그리고 고객까지 모두에게 불합리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뉴욕 플러싱 머레이 힐역 앞 뉴욕의 한인들이 주 정부가 추진하는 팁 크레딧 폐지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 내일협회,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등 이번 법안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단체와 지역 상인들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팁 크레딧이 폐지되면 식당과 네일업소 등 팁을 받는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에서 팁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31일부터 뉴욕시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되면 지나친 임금 부담으로 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 기간을 5년에서 10년 차차 발전되는 그런 사회의 여건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지사한테 강력하게 이게 일방적으로 행정명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흡수, 통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달라. 한인업주들은 팁 크레딧이 폐지될 경우 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종업원 고용 축소, 수익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업주와 종업원, 고객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인 네일업계나 요식업계 등 다수의 영세한 업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로서는. 그리고 시간을 줄이고 손님 소비자분들한테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업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2018에서 2019 회계연도 주 정부 예산안에서 팁 크레딧 폐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지만 주지사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정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인들은 서명운동이나 공청회 등에 참석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2020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1950년 이후 사라진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이민자 친화적인 일부 주 정부들은 반이민 정서를 반영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2020년 인구조사부터 미국의 시민인지를 묻는 질문을 다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투표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 문항이 추가돼도 인구조사 실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인구 정보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조사는 435명의 연방 하원을 주별로 할당하는 기준이 되며 각 선거구를 재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또 연방 예산의 지방정부 교부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로스 장관의 발표 후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이민자들이 인구조사 응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인구 통계 자체가 부정확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오늘 연방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것은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 있는 20여 개 주에서도 소송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인구조사 설문지는 오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6-2017 회계연도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19,284명이 영주권을 취득해 2015-2016 회계연도보다 11.5% 감소했다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같이 전체 영주권 취득자가 감소한 이유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11,329명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7%나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에서는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가족 초청을 통한 경우가 1,381명으로 전년에 비해 10%가량 증가했으나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영주권 취득이 6,57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가량 줄어 전체적으로는 2.6% 감소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전체 영주권 취득자는 112만 8,194명으로 직전 회계연도에 118만 3,505명에서 4.7% 감소했습니다. 전체 영주권 취득자 가운데 취업 영주권 취득자는 13만 8,980명으로 12.3%인 반면 한인의 경우에는 취업 영주권 취득이 전체의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한인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14,347건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북한 국적자는 지난 회계연도에 12명이 난민 자격을 인정받아 입국했으며 북한 국적자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29건이었습니다. 연방의회가 비전문직 단기 취업비자 H-2B 쿼타를 6만 3천 개 추가했습니다. H-2B는 심각한 쿼타 부족으로 지난달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무작위 추첨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H-2B 비자는 사전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쿼터가 소진돼 이례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와 같은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H-2B 비자 쿼타를 2019 회계연도부터 연간 6만 3천 개 추가하는 법안이 연방 예산안에 첨부돼 지난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고 이민연구센터가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최대 연간 6만 3천 개까지 쿼타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 쿼타가 모두 사용될 경우 현재의 6만 6천 개인 쿼타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H-2B 비자는 올해 처음으로 추첨이 실시될 정도로 쿼타 부족난이 심각해 건축, 레저, 호텔, 식당, 의료 분야 등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많은 관련 산업 분야에서 쿼타 증원 요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H-2B 비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3만 3천 개의 쿼타가 정해져 있는 비전문직 임시 취업 비자로 농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H-2B 적용 대상국은 82개국으로 한국도 포함됩니다. 이딴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최근 11개월 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행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2%,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조사 35%보다 7%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임 후 100일 무렵인 지난해 4월 말 조사에서 4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현안별로는 경제정책에 관한 지지율이 48%로 가장 높았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폭탄 조치로 관심이 집중된 무역정책 지지율은 38%로 나타났습니다. 외교 분야 지지율은 찬성이 39%, 반대는 53%를 기록했으며 이딴 총기 참사로 도마 위에 오른 총기 관련 정책은 36%가 지지하고 54%가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성관계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성의 말을 믿는다는 응답자가 63%로 3분의 2에 육박한 반면 트럼프의 말을 믿는다는 답변은 21%에 그쳤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70%와 남성 응답자의 54%가 폭로 여성들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2일에서 25일까지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에서 드림 액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도 학자금 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올 가을 학년도부터 뉴저지 주립대에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드림 액트 법안을 찬성 26, 반대 1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주하원 역시 지난 5일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필 머피 주지사도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서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 주립대의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에게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주의회에 불법 체류 학생에게 학비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었습니다. 공화당인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초 머피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주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드림 액트가 재추진됐으며 지난 1월 주 상원에 법안이 상정된 지 2개월여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됐습니다. 드림 액트가 통과되면 특히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저지에서 다카 수혜자는 현재 17,620명으로 이 중 한인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뉴욕시 의회 의원들이 빈곤층 시민에게 메트로 카드를 반값에 제공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터구 의원을 포함한 35명의 시의원들은 빈곤층 서민들에게 반값 메트로 카드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과 데니얼 드럼 시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서한은 연방 빈곤선인 소득 24,339달러 미만의 시민에게 반값 메트로 카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2억 달러를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빈곤층 시민들에게 통근 비용의 영향이 자녀 양육 비용의 영향보다 더 크다며 반값 메트로 카드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반값 메트로 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은 2016년부터 라이더스 얼라이언스 등이 페어 캠페인으로 추진해왔고 지난해에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를 위한 예산 2억 5천만 달러의 배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의 제안이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의원들이 주의회 승인이 필요한 부유층 증세와 연계하지 않고 지원금을 시정부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연방 주정부의 지원 삭감 속에 이 일은 시정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비어있는 아파트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유닛 10개 중 1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숙자와 아파트 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연방 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아파트의 11%인 23만 7,977개 유닛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4년에 비해 35%가량 증가한 것이며 1987년 7만 2,051개 유닛보다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비어있는 아파트 중 2만 8천 개 유닛은 렌트가 되지 않아 비어있으며 8천 개는 재개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9,600개는 소송을 이유로 12,700개는 노인이 요양원 등으로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밖에 10만 개 유닛은 다른 곳에 사는 주인이 뉴욕을 방문할 때만 사용하는 피해자 태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인이 없는 경우도 2만 7,009개 유닛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분석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집주인들이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객을 받으면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빈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빈집 증가 추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노숙자와 아파트 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을 조성하는 안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주 연방법원이 산타아나 강지역 수백 명의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거주 공간을 마련하라고 명령한 후 얼바인시에 노숙자 텐트촌을 건설하는 이주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산타아나 강지역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고 인근 지역 모텔과 협의해 노숙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시설 관리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텐트촌 건설은 노숙자 거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인근 쉘터 등 기존 노숙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텐트 치는 거는 진짜 이머전시 때만 하고 결론은 이 사람들을 어세스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모텔에다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이와 관련해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노숙자 이주 명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총 노숙자 수는 4,79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LA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와 미래 친한파, 지한파가 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취지로 정규 중고등학교 한국어반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한국어반 성적, 에세이, 교사 추천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우수 장학생에게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국 방문 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LA 한국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중 퀸즈에서의 결핵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감염자 수는 퀸즈가 11명으로 뉴욕시 평균 8명을 훨씬 웃돌고 미 3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리틀렉은 뉴욕시 평균을 넘어선 수준을 보였습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어 스칼라십 2018-2019 학년도 신청서 접수가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뉴욕에 거주하며 연소득 11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가을 학기에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또 지난 학기에 자격 미달로 대학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학생들도 이번 학기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인 2세들로 구성된 넥스젠 재단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2,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장학금 신청은 가족 중 한국전에 군인으로 참전했다는 증빙 서류와 함께 장학금 신청서, 학교 재학 및 성적 증명서, 한국전에 가족이 참전한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 등을 담은 에세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프리킨더가튼의 2018-2019 학년도 입학생 등록 신청이 오는 30일 마감됩니다. 올해 등록 대상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2014년 출생 어린이들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각 보로에 위치한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화복지 비영리 기관 이노비가 어제 브롱스에 위치한 캘버리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 생애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 한국어반 학생 50명이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한국 식당으로 클래스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전시 중인 함섭 작가의 페이퍼 드림 한지 개인전 관람과 토의 후 한인타운의 더 큰 집 식당으로 이동해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만두를 빚어보고 김치 담그는 것을 경험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효성 뉴욕 총영사는 어제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재정협조에 기여한 공로로 박명근 뉴저지 잉글로스 클립스 시의원에게 국세청장 상과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박명근 의원은 지역 한인사회에 대한 기여와 함께 지상사 CFO 협의회 등을 통해 미주 진출 한국 기업들의 세무 애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영상 1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영상 7도.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곳에 따라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